네, 안녕하세요. 보통가정입니다. 학창시절이나 20대 시절, 우리는 참 많은 친구와 단톡방 속에서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곤 했습니다. 밤새도록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밤새 받아주며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길목에 들어서면 어느 순간 그 많던 대화방들이 약속이 난 듯 싸늘한 침묵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선뜻 카톡 한 통 보내는 것조차 지독하게 어색해져 핸드폰을 열었다가 이내 쓸쓸히 닫아버리는 현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야말로 전멸해가는 듯한 기분을 마주할 때 가장들은 세상에 홀로 고립된 듯한 깊은 쓸쓸함에 잠기곤 합니다. 실제 사회학 연구기관이나 정서적 관계망 조사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30대 중후반 직장인 중에 상당수가 결혼과 사회적 자립의 과정을 거치며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완벽하게 교류가 단절되는 정서적 고립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지표가 존재합니다. 가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넘겨보아도 내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카톡의 숫자는 수백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내 날것의 외로움을 받아줄 공간은 0명에 수렴해 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직장인이 마주한 서글픈 통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수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모든 여유를 박탈당해버린 이 시대의 가장들의 지독한 자괴감과 현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그토록 끈끈했던 친구 관계가 30대라는 세월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허물어지는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자산의 격차와 자괴감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30대 삶의 무거운 궤적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투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SNS 화면 속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찾아옵니다. 남들은 번듯하게 대형 평수의 자가 마련에 성공해 행복한 사진을 올리거나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마친 신혼집 풍경을 공유할 때 매달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와 다달이 들이닥치는 가계부 적자를 막아내느라 급급한 내 현실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멍하니 그 한 장의 사진을 1시간 동안 바라보며 내 초라한 형편과 비교를 시작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패배감과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나만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못난 가장인가 하는 자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 깊은 주거와 자산의 격차는 사람을 자꾸만 방어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친구가 잘 되었다는 소식에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기보다 그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것 같아 스스로 연락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느낄 그 서글픈 소외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에 30대 가장들은 미안하다는 핑계를 대며 모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갑니다. 친구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내가 부끄러워서 먼저 관계의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비극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조사 비용의 압박은 관계의 단절을 더욱 가차없이 부추깁니다. 다달이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앞에서 가끔 날아오는 친구의 청첩장이나 돌잔치 알림은 반가움에 앞서 가계부의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되곤 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수십만 원의 목돈을 지출하는 것조차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외벌이 가장에겐 엄청난 정서적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소중했던 이들의 경조사 자리를 한두 번 비우게 되면서 관계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영영 멀어지게 되고 세월이 흘러 뒤늦게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남남이 되어버린 후입니다. 진짜 씁쓸한 것은 그렇게 친구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직장의 동료들이나 사회적 이해관계로 만난 이들이 잠시 대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니 그들이 마치 새로운 친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회사라는 공적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혹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으로 명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화려했던 인맥들 또한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은 단 한 명도 곁에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30대 후반입니다. 많은 가장들이 이 지독한 정서적 고립감을 마주했을 때 이를 내 사회성의 결여나 이기적인 성정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주말에 나를 부르는 연락 하나 없고 정말 외롭고 고단할 때 술 한잔 같이 기울이자고 편하게 카톡 보낼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한없이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인간관계 고립도 지표들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재정 압박과 삶의 책임을 홀로 짊어진 중장년 남성 가장일수록 정서적 단절로 인한 우울함의 깊이가 유독 깊다는 서글픈 통계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일터에서는 치열하게 자존심을 버려가며 돈을 벌어오고 번 돈은 나를 위해 단 1원도 쓰지 못한 채 고스란히 가정에 바쳤는데 내 품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하나 없는 지독한 외로움뿐이라는 현실이 영혼을 통째로 허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고단함을 표현할 분출구가 완벽하게 차단된 채 모든 한숨을 안으로만 삼켜내야 하는 서글픈 숙명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친 계절을 다 지나온 인생의 선배들은 이 인간관계의 전멸 앞에 홀로 서서 눈물 짓는 후배 가장들에게 참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건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거나 스스로를 실패자라 자책하지 말라고 말이죠.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혹한 경제적 지출과 삶의 의무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몰아치는 이 30대와 40대 초반의 계절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변을 돌볼 최소한의 시간적 정서적 에너지조차 완벽하게 고갈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겨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내 소중한 파트너와 자녀의 삶을 지탱해내느라 내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그 울타리 안에 전부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숭고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마트폰의 텅 빈 대화창을 바라보며 혹은 타인의 화려한 자산 사진을 보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삼키셨다면 그 무거운 자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낙오자가 아니라 내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내 청춘의 자산과 관계를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해온 위대한 파수꾼입니다. 비록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을지언정 오늘 밤 내 정직한 월급과 출근으로 인해 내 온 가족이 따뜻한 식탁에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입니다. 텅 빈 통장 잔고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숫자는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쳐온 그 눈물겨운 성실함과 책임감의 크기를 단 1%도 대변하지 못합니다. 외로운 퇴근길, 주위의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서글퍼질 때 기억해주세요. 만원 지하철, 버스 안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저 수많은 직장인 동료들 역시 가슴속에는 당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무게의 고독감과 홀로 숨어버린 친구, 영명이라는 서글픈 멍자국을 품은 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거친 시대를 함께 고독하게 버텨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담담한 위로가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아주 작은 안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